다자녀 기준이 2자녀까지로 확대돼 각종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마다 다자녀 기준이 달라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동영상을 제작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 학생은 합성한 여학생인 척하며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기초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진구의회가 갈등 없이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의석이 동수를 이뤄 갈등이 예상됐지만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비롯해 일부 시설들에서는 여전히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생활체육센터입니다. 최근 이곳을 이용하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자녀라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산 쪽 지역에서는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 할인도 못 받아본 상태고 2자녀 혜택 자체를 이 동네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시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했지만 기장군을 비롯해 해운대구와 사하구, 남구 등에서도 체육센터 다자녀 혜택 기준이 여전히 3자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구군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자체적인 조례를 따르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혜택 범위를 늘리게 되면 기존보다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운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부담이 변경을 하지 않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2자녀를 때 수입이 거의 좀 30-40%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되게 좀 많은 심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재정이 넉넉해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면은 저희가 바꾸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에요. 부산시는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정책 등을 통해 혜택 대상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장군은 오는 9월 조례 개정을 거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일 빠른 게 지금 9월에 임시회에서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고 그때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경 계획이 없는 곳도 있고 체육시설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도 구군별로 지원 범위가 제각각인 상황이라 시민들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판매한 혐의로 부산의 한 고등학생 A군이 적발됐습니다. A군은 SNS에서 음란물 속 여학생을 위장해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구매자들의 후기까지 모아 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학교의 시험 기간이 끝나는 5일부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자 공무원 노조가 업무 거부권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사고 당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을 비롯한 4명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해 사고 당시 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4명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부산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일선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누군가 또 강제로 공직사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무력감이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턱없는 예산과 인력 배치 등으로 재해가 제대로 예방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대표와 국민대표, 일선 하위직 공무원을 비롯한 노조 대표가 모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 순찰과 거점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9대 부산진구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 또는 의원들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부산진구의회는 여야 동수인 가운데도 별다른 갈등이나 내홍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후반기 부산진구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박현철 현 의장이 이끌게 됐습니다. 여야 2명의 후보가 출마해 벌인 경쟁 끝에 당선된 박 의장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과 연수를 늘리고 연구단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집행부 감시와 견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8대 의회 전 후반기 조례 발의는 전체 257건이었는데 9대 의회는 전반기 발의 조례만 200건에 육박합니다. 5분 발언 역시 8대 전반기에는 87건이었지만 9대 들어서 144건으로 65% 넘게 증가했습니다. 조직이나 인력 이런 부분을 좀 개편을 해서 우리 부산 진구 36만 구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반기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이 단독 출마해 17표를 얻었습니다.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성 의원은 해당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조율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성현옥 부의장은 후반기 역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또 조례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주민들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후반기 5개 상임위 역시 국민의힘 2석, 더불어민주당에서 3석을 맡았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전체 18개 의석 가운데 여야가 차지한 의석은 각각 9개. 당초 치열한 갈등도 예상됐지만 소통과 조율 속에 후반기 원구성은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영국의 대표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 세계 살기 좋은 지수 보고서에서 부산이 아시아 6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6위 달성으로 올해는 종합평가에서 87점을 받았습니다. 평가 분야는 안전성과 의료, 문화, 환경, 교육, 기반시설 등 5개 분야입니다. 아시아 1위는 오사카, 2위는 도쿄,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홍콩, 5위는 서울이 차지했습니다. 부산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산 북구 지역에서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열대야는 밤사이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흐린 날씨를 보이며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손과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세균 감염, 이른바 식중독이 늘고 있습니다. 발열과 설사, 탈수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더욱 강조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를 처음 넘긴 것은 지난 4월 26일.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식히기는 했지만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와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세균 증식으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 약 200군데 기관에서 환자 질병을 표본 감시한 결과 5월 말부터 세균성 장관 감염증, 이른바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 현재 연속 3주간 환자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4월과 5월 100명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환자 다수에서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이 검출됐습니다. 오염된 음식물, 덜 익은 재료를 섭취하며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감염자 대부분이 설사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탈수 증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매년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손 씻기와 철저한 식품 관리로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을 씻는 것. 생닭이나 달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수인성이나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개인위생 및 조리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가 해양 국경범죄 예방을 위해 부산 관내해상과 육상에서 합동 검문 검색을 실시합니다.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검문 검색은 해외 수출입 중고 매각 선박을 비롯해 외사 취약해역 내 입출항 선박과 고속 레저보트나 낚시어선 등 밀항 밀입국 고위험 선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해경은 또 해안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밀항과 밀입국, 밀수 관련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비함정을 비롯해 파출소 경찰, 사복형사 등이 대거 투입되고 야간과 주말 등 취약 시간대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이달부터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액이 3억 원 이하인 실업자 또는 소득이 없는 통영시민이면 가능합니다.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주요 관광지와 읍면동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및 업무보조 등 72개 사업에 배치됩니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신분증을 비롯해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제19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방송인 오상진과 배우 김하송이 선정됐습니다. 방송인 오상진은 전 MBC 아나운서로 올해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이사로 신임되며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배우 김하송은 2019년부터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첫 인연을 맺어 현재 청소년 집행위원 빅키즈로 활동하면서 경쟁부문 본선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개막식은 오는 10일 진행되며 티켓 예매는 영화의 전당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남 26개 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 모래가 모두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해수욕장 수질과 백사장 모래를 검사한 결과 장구균과 대장균 5개 중금속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차례로 개장하고 있는 도내 해수욕장은 8월 25일까지 운영되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 기간 2주에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제시가 이달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거나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 시민에 한해서입니다. 신청은 증빙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최대 64만 원까지 차등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